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생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림책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강우현 선생님이 글 쓰고 그림을 그린 양초 귀신입니다. 이 책은 원래 방정환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아마도 강우현 선생님께서 다시 재편집해서 이야기 그림책으로 만들어 놓으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혹시 여러 귀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양초 귀신이 뭘까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참으로 재미있고 난감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이나 주변 국가로부터 새로운 문건이나 문물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초라는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물건,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 그 우리 조상들이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다양한 그 표현들,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 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책이라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고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표지를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 양초 귀신은 어디에 있나요? 궁금하겠죠? 지금 남자 세 사람은 지금 어디로 뛰어가고 있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많이 놀랐는데 왜 놀랐을까요? 그리고 양초 귀신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뛰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이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 제목만 보아도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빨리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사는 송서방이라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갔다가요. 불만 붙이면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양초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신기한지 송서방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양초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온 송서방은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양초를 세 자루씩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송서방이 양초를 나누어 주었지만 상투쟁이들은 이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생각도 못한 상투쟁이 5사람이 맞서서 아는 것이 많기로 소문난 글방 선생님께 물어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글반 선생님한테 가니까 글방 선생님도 송서방한테서 서울에서 가져온 희한한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알려달라고 하자 아무리 무식한 촌사람이라도 그것도 모르냐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제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글방 선생님은 그것이 생선을 말린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울 사람들은 그걸로 국을 끓여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국을 끓여 먹는다고요? 서울 사람들은 별 이상한 것도 다 끓여 먹네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글방 선생님은 아는 것도 많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글방 선생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글방 선생님의 말대로 생선이니까 국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양초를 두막두막 치고요. 파도 넣고요. 그래서 솥에다 막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선국이 펄펄 끓자 선생님은 그것을 6그릇으로 나누어 담게 하고요. 끓여서 먹게 됩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어서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먹는 거라서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선국을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기름도 떠있고 도대체 이게 뭘까 의심도 갔지만 상투쟁이들은 또 말대꾸 한다고 무식한 촌놈이라고 핀잔을 들을까봐 억지로 한 그릇씩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구멍이 까슬까슬해지고 뱃속이 쓰라려 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참다 못해서 다시 물었어요. 몸에 좋다길래 먹었는데 목구멍이 왜 이렇게 아픈가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또 글방 선생님은 처음 먹는 귀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다고 핀잔을 두면서 말을 했어요. 사실 글방 선생님도 무척이나 목구멍이 아프고 부끄러워서 아팠지만 부끄러워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양초를 선물해준 송서방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송서방 하면서 반가이 맞이하면서 자네가 준 말린 생선으로 굴을 끓여 먹었더니 목이 아파 죽을 지경이네. 사람 좀 살려주게 했더니 송서방은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는 생선이 아니라 양초예요. 불을 켜는 양초라고 하면서 양초에다가 불을 갖다 대고 갖다 대자 온 방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상투쟁이 글방 선생님도 우리가 먹은 것이 불을 먹었단 말이야 하면서 아이고 배가 불에 타네 불이야 하면서 막 펄펄 뛰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글방 선생님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뱃속에 불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투쟁이도 뒤따라 텀벙텀벙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떠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요상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죠. 마침 그곳을 지나던 나그네가 냇가를 보고 사람들이 왁작지근하는 소리 들었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서 발길을 멈췄죠. 소리 나는 곳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 머리가 수박처럼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둥둥 떠 있는 것이 도깨비라고 생각하고요. 옳지 저놈들은 바로 도깨비구나. 도깨불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하고 성냥불을 그어댔습니다. 그때 물속에 있던 친구들은요. 저놈이 성냥불로 우리 상투에 불을 붙이나 보네 하면서 온몸이 불이 탈까봐 어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다 막았죠. 나그네는 무리의 수박 같은 도깨비 머리가 없어진 걸 보고요. 역시 도깨비란 놈들은 담뱃불을 제일 무서워하는군 하면서 지나갔대요. 보름달만 덩그러니 솟아 그들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된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렇게 생각했을까 재미있는 이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물건을 가지고 많이들 당황스럽고 그 물건을 가지고 당연히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글방 선생님의 행동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기억에 나는 장면도 하나씩 이야기해 봅니다. 선생님은 그 양초를 끓여 먹고 목구멍이 따갑고 배가 아파서 난리 칠 때 송서방이 나타나서요. 이거는 생선이 아니라 양초라. 불을 밝히는 양초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해하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을까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생각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해봅니다. 책을 읽었으니까 간단한 질문 나누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성수방은 서울교회 갔다가 사온 것은 무엇입니까? 양초죠. 자, 고향으로 돌아온 송서방은 사온 양초를 어떻게 하였나요? 마을 사람들에게 3자루씩 나눠줬고요. 글방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동네 그 마을에 좀 어르신이라고 생각했는지 9자루나 주었대요. 양초 선물을 받은 상투쟁이 5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어디에 쓰는지 물건인지 몰라서 무척 당황했죠. 자기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어서 상투쟁이는 마을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글방 선생님이니까 그분에게로 가기로 했답니다. 글방 선생님은 상투쟁이에게 양초를 무엇이라고 일러주었나요? 네, 무식한 촌사람들이라고 구박하면서 생선 말린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상투쟁이들은 국이 이상하지만 글방 선생님께 말대꾸 없이 국을 먹었나요?
왜 국을 먹었나요? 네, 무식하다는 소리를 또 듣기 싫어서 그랬죠. 꾹꾹 참고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황당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 나누기는 내가 만약 그 서울 구경을 가서 양초를 사온 송서방이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글에 나온 송서방은 자기가 서울 갔다 온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은 마을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기도 힘들었고요. 그치?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송서방이라면 선물을 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아주 자세하게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거는 새로운 물건이라네. 이때까지 우리가 쓰던 등잔불하고 달리 불만 붙이면 환해지는 그런 것이고 기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네. 서울을 가지 못했더라도 이 양초라는 새로운 물건을 접하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가 글방 선생님이라면 상투생이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실은 글방 선생님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늘 그랬듯이 아는 척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글방 선생님이라면 누구에게나 항상 똑똑하다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글방 선생님처럼 말했을 것이다. 아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글방 선생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솔직하게 나도 사실은 송서방한테 선물을 받았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서로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 생각들이 잘 묻어나오는 그런 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나누기에서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3명 나오죠. 서울 다녀온 송서방, 그 다음에 글방 선생님, 상투쟁이들도 있는데 이야기 속 소동이 벌어진 건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들여왔지만 알려주지 않은 송서방인가요? 무식한 시골놈이라고 소리가 듣기 싫어 선생님을 무조건 따라한 산투쟁이들인가요? 자신의 세면 때문에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몰랐던 글방 선생님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친구는 송서방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가서 보고 느끼고 좋아서 사온 송서방이기 때문에 송서방이 이걸 알려주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송서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무식한 시골놈이라고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무작정 따라한 상투쟁이들. 송서방 선생님도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거는 무조건 따라해서 이를 그리치거나 망쳤던 상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만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책 속에서도 의심가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몰랐던 글방 선생님. 조금 송서방이나 상투쟁이들은 학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늘상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방 선생님이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든대요. 글방 선생님이 아마도 몰랐다고 생각하면 양초를 끓여서 먹고 뭐 목이 따갑고 배탈이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글방 선생님이 가장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 보세요. 자,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어휘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보찜. 네. 보자기에다가 짐을 싸서 등에다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매는 걸 보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투는 남자 성인이 머리를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얹는 걸 말하는데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상투를 튼다고 그러는데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핀자는 비난하고 이렇게 잘못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갑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답답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희한한, 희귀하다는 거죠. 새로 봐서 처음 봐가지고 호기심이 막 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무식하다는 거는 좀 쉬운 말이죠.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낱말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뭐 보찜이나 상투, 핀잔, 갑갑하다 이런 어휘도 여러분이 어떻게 잘 모르면 정확하게 국어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그 글 속에 문장 속에서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먼저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전에 한번 글 속에서 이해해보는 그런 노력도 한번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낱말은 꼭 국어사전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태도 지금부터 기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양초귀신을 읽고 양초귀신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 있죠.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 잘못된 뉴스도 있고요. 뭐 카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내 주변에 뭐 친구들 이야기도 막 이렇게 전해져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코로나 괴담도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실제 코로나보다 많이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워했던 적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 전해졌을 때는 위험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내가 경험하건대 뭐 사용법을 몰랐거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경험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 나누기를 다 했다면 간단한 글쓰기를 해봅니다. 양초귀신을 읽고 나서 뭐 여러 문단으로 긴 글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은 뭐 줄거리 글을 읽은 간단한 소감을 정리해도 되고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문단으로 글로 쓴다던가 내가 송서방이라면 글방 선생님이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거 자기 생각을 충분히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글로 나타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눈 양초귀신 소동을 벌이기 위한 가장 잘못이 큰 사람은 누구인가 한 번씩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잘못한 순서대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가장 큰 사람을 얘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글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글쓰기 하면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앞에 활동을 충분히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간단한 글이라도 꼭 쓰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초귀신 강우현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 당황스러웠던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그 신문물에 대해서 우리도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고 쓴다면 정말 유용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정말 뭐 우리의 추측과 생각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였을 때 많은 오류도 생기고 커다란 위험도 빠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라서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꼭 책 속에 있는 활동도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양초신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